예,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부산에서는 총 2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지요. 토요일에 부산에서는 총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부산의 경우에 20명 내외의 확진자 수가 쭉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에 일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명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숫자가 막 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예. 그 상황이 더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네. 나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봐도 어떻습니까? 예, 예.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지난주가 그 전주하고 비교하면 확진자 수로는 한 123명이 감소하고, 예.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좀 수치가 많이 감소한 양상을 보여서 확실히 감염 확산세는 꺾이긴 한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도 하루 확진자 수가 20명 전후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온도가 낮은 겨울철인 것을 고려할 때는 방심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준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방심하면 안 되는데 네네. 여러 가지 고려해서 부산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금 낮아졌다 아닙니까? 네네. 요거는 또 이래 되면 확진자 수 더 늘지 어떻게 걱정을 해야 될지. 예, 오늘부터 아마 2단계로 거리두기가 조정이 되는데, 예, 예. 사실 이제 비수도권에서는 대부분이 2단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부산을 포함해가지고 일부 단체에서만 2.5단계로 했었는데, 아마 지난달 15일부터 해서 거의 이 거리두기 2.5단계가 거의 한 달 넘게 이렇게 이어지니까 아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노래 연습장도 이제 4제곱미터당 한 명으로 되고, 실내 체육시설도 이제 지액수류라고 해가지고 조금 호흡을 하고 에어로졸이 좀 생길 수 있어서 그동안 네, 많이 예. 금지를 했는데, 뭐 스피닝이나 에어로빅 이런 것도 이제 아마 집단 운동도 허용이 되고, 학업 교수소도 21시까지 운영 제한이 이제 해제되고, 목욕 장업도 찜질이나 한증막 이런 것도 해제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해제가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감염 전파의 우려가 조금 높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 감염이 주로 이제 가족하고 지인 중심으로 좀 생기고, 이제 종교 관련이나 요양시설 관련해서 이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최근 또 영업장에서는 또 이런 단순히 열 재는 것 말고도 환경을 소독한다든지, 그리고 마스크를 꼭 끼게 한다든지 이런 네네.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키는 곳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식당 가도 굉장히 좀 네네. 조용히 말씀들을 하세요. 말씀 거의 안 하시고 식사만 하시고, 예, 네네.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좀 권장할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네. 걱정은 대전에서 기숙학교에서 127명이 코로나가 확진이 됐습니다. 여기도 네네. 종교 관련 비인가 국제학교더라고요. 이게 교직원하고 네. 학생이 127명이 무더기로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순천에서 기숙 생활을 한 대전의 비인가 국제학교 학생과 교직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학생 2명이 이렇게 확진된 데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옮겼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또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감염 재생산 지수가 떨어지고 확진자 수가 떨어진다고 특히 방심하면 안 되는 거는, 겨울철은 바이러스 전파력이 아주 높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기숙형 성교학교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도 한 방에 7명이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체도 아주 위험하고요. 밀집도가 그렇죠. 너무 높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학생, 방금 말했던 순천에 있는 학생이 딴 데서 감염돼서 들어와서 무증상으로 이 밀집도가 높은 데 들어와서 퍼지게 되면 상당히 순식간에 감염률이 거의 159명 중에 127명인가? 네네. 그래서 거의 90% 네. 90% 감염률이 그러네요.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집단으로 있는 지역에서는 이 방역 수칙을 꼭 지켜서 집단 감염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좀 사그라든다 싶으면은 또 어디서 빵빵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데 이제 저희 일반 또 방역수칙 잘 지키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거리두기 완화를 한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네네네. 요거라도 잘 지키면 조금 나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네네. 확산세를 끊는 데는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방역 당국에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할 텐데. 예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5명하고 4명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도 항상 예, 예.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를 제한을 함으로써 모임을 최대한 줄이자라는 건데, 사실은 4명이 모이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한다든지 예예. 또 환기가 잘 안 되는 데 있다면은 또 이게 무증상 감염자가 한 분이 모임 중에 있으면 4명이라도 이게 감염 전파가 되거든요. 네. 예예. 그래서 어쨌든 모임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4명 이하로 모이더라도 상당히 이런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저는 네. 이제 아이가 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4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하고는 아예 만남을 못 하는 겁니다. 가족끼리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강력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감생심 네, 뭐 맞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식당에서 한다는 생각을 자체를 못 하니까 말이죠. 그렇죠. 예, 예. 예. 하여튼 저한테는 그렇다. 굉장히 강력하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제 주관적인 네. 답변. 그 31일 이후에는 그러면 네. 뭐 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그렇고 31일에 또 다시 본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네. 전국적으로도 결국은 2월 되면 우리가 구정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지자체 자체보다는 전국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구정설이 되면 사실 전국 이동량이 너무 늘 수밖에 없어서 이런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 완화시킬 가능성은 거의 떨어질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뭐 정부에서는 특별 방역 대책으로 부분적인 이제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은 지난 추석도 사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의 전국적으로 해서 이제 고향 방문을 자제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죠. 저도 부모님께 가보지도 못했는데 구정설까지 이게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어쨌든 구정설 전까지 최대한 확진자 수를 좀 줄여서 이런 부분들의 우려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방역 수칙을 우리가 잘 지켜가지고 조금씩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거는 참 좋은데, 근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방역의 큰 변수다 이거 다른 나라 보니까 좀 심각해 보이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결국 독감과 같은 이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계속 이런 유행이 지속되면 변이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소식이 계속 들을 텐데,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경우에 전파력이 우리가 70% 이상 높아지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0.4 올린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 감염 재생산 지수가 0.8이면 이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0.4 올리면 1.2가 되니까 우리가 1 이상이 되면 유행이 확산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긴장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참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영국에서도 생기고 뭐 미국 네. 쪽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남아공에서는 이게 변종이 아니냐.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자체가 안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뭐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변이가 뭐 이제 1% 미만이거나 1, 2% 정도면 되지만 예.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결국은 변종으로 이제 종류가 바뀐다. 우리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이런 것처럼 바뀌게 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치료제하고 백신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정도 보고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유심히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부산도 지금은 2월 초부터 아마 지금 백신이 들어온다 해서
예방접종 추진위원단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활동이 늘거나 또는 생기지 않도록 유행을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아침의 생각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 특구에 있는